안녕하십니까. 저는 PDC Pleasant District Construct 쾌적한 거리 조성팀 팀장 김홍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활동 보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지우 교수님, 멘토 교수님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셨던 또 다른 팀원분들한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저희 팀 조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배. 흡연자들에게도 되게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되게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죠. 비흡연자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흡연율은 2020년 기준 20%, 그리고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한 해 1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배가 이미 실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율 같은 거는 이제 되게 많이 되게 적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의 5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배 한 값의 세금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조사와 논문을 통해 많은 입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대놓고 할게요. 이렇게 대놓고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는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노력은 실질적인 흡연율의 감소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는 명지대학, 명지전문대학,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재울 뉴타운과 연희, 홍제, 남과자, 아현, 천연동에 이르는 많은 주거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희동과 신촌이라는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거주 인구가 유동 인구가 모두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공식적인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흡연자들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 등지에 수고 흡연을 하고 이는 꽁초의 무단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비흡연자들에겐 간접 흡연의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담배꽁초에 의한 환경 파괴 및 사회적 비용 발생과 간접 흡연 피해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골목이나 하수도 등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주요한 원인을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 조사도 함께 진행했었는데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제한적인 흡연구역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희 팀은 판단했습니다. 자, 금연구역으로 인한 금연구역 증가로 흡연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며 그렇게 되면 간접 흡연과 쓰레기로 인한 흡연에 대한 혐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감을 얻고 금연구역의 확장 및 더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이 실시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흡연 관련 서베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제 흡연자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조사 결과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흡연 장소에 대한 물음에는 담배꽁초가 모여있는 곳, 별도의 흡연구역이 70%로 과반 이상을 넘었고 그런 흡연 장소의 선택 이유는 80% 이상이 흡연 장소가 없어서 흡연 장소를 찾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준수하냐고 하는 질문에는 무조건 준수한다는 질문이 75%, 금연구역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흡연 장소가 없어서 금연구역이 너무 많아서가 80%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흡연구역이 꽁초 투기의 원인이라는 저희 팀의 생각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자, 개인적 요인입니다. 담배꽁초는 작은 쓰레기로 여겨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투기하는 일부 흡연자들의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서베이 조사를 하던 와중에
간단한 사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 장소에다가 담배 재떨이 같은 거를 많이 구비를 해놔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심지어 바로 옆에 담배 재떨이가 있는데도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거는 저희 학교 정문 쪽에 위치한 흡연장의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재떨이가 있는데도 바닥에 담배꽁초들을 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재떨이가 없는 곳에서는 더더욱 심화돼서 나타나고요. 네, 실제 추가로 조사된 서베이 조사에서는 담배꽁초를 3일 이상 바닥에 3개 이상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180명 중 117명의 인원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많은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흡연자들의 개인적 인식이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공학관 근처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간접흡연 관련 불만 민원만 해도 지정 흡연구역에서 벗어나 흡연을 하는 등 인식 개선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흡연자의 인식 변화 이 두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자, 선인장 구조물 형태의 재떨입니다. 너티 효과를 이용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너티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너티 효과는 그런 게 있겠죠. 소변거에 붙어있는 파리 모양의 스티커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표어가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선인장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서 자연스럽게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입니다. 음료수를 버리면은 이쪽 구조물을 통해서 위치한 오물집하기 및 하수도로 모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택한 이유는 저희 학교 청소 담당자나 환경미화원분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꺼지지 않는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한 화재 위험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렌티큘러 흡연, 금연구역 표지입니다. 렌티큘러는 이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 사진이 좀 달라지게 보이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자, 일단 흡연구역 내 정면에서는 흡연이 가능하게 표시가 되고 측면에서는 금연 표시로 바꿔 보이는 형태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정구역을 벗어나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연이 가능한 위치로 이동하게 만드는 의식적 개선을 노리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모듈형 흡연 부스입니다. 현재 조립식 형태 흡연 부스를 저희가 구상을 해봤는데요.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흡연 부스 설치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흡연 부스는 규격화, 완제품화되어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간의 유연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듈형 흡연 부스를 구상했고 장소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 설치가 가능하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재 흡연 부스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이는 흡연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며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 기타 아이디어로는 로고젝터를 이용한 금연구역 표기 및 흡연구역 위치 안내인데, 로고젝터는 이런 식의 가끔 밤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제 바닥에 프로젝터를 써서 보여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나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지기만 하면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뭐 공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투명 차단막을 이용한 악취 차단, 하수도 입구에 끼워 넣는 격자 형태의 가림막, 이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내구도적인 문제는 충분히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제품화를 시키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재 저도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고 흡연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건 또 규제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흡연자들도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는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단지 그만큼
흡연 인프라가 늘어나는 금융부양만큼 흡연 인프라가 얼마나 더 같이 잘 늘어나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의 사진이 이렇죠. 사실 일본은 역마다 흡연구역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편의점 앞에도 흡연구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사람들의 인식은 역으로 가면, 아니면은 편의점 앞으로 가면 담배를 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에서 모여서 흡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좋은 인프라와 그런 의식적인 생각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강남역 칠수피해,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이런 사고들, 이거는 혹자에 의하면 쓰레기의 적침물, 하수관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학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거는 설계의 허용 함도를 벗어난 자연재해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재해, 그런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것에 통달한 전문가들이 계산한 결과값을 흐트러 놓은 게 자연재해, 자연이라는 변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변수를 쓰레기 같은 걸로 창출해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면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 말에 큰 부담감을 느끼죠.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가기 시작한 청년들이 변화시키기엔 세상은 너무 크고 가혹하고 거대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한 번에 바꾸는 마치 혁명과도 같은 일은 정말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하게 흐르는 물길을 트는 토목공사도 작은 섭에서 시작되듯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꿀 작은 물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도 모르나 이런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강의 움직임도 어느샌가 바뀌게 되겠죠.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에 보다 살기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희 팀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